안녕.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다리입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리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일하지도 않고 빈둥대고 있었다. 매일 밤놀이를 갔다가 아침에 실컷 잤다. 낮에 일어나는 건 파친코를 하러 갈 때뿐 당연히 돈이 바닥난다. 그럴 때 나는 늘 키쿠타에게 상담을 했다. 그는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친구이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가 소개해준 일이 전부 다 보수가 파격적이었다. 그 중에는 비합법적인 일이나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나는 돈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이때 그가 소개해준 일은
1급 8만엔이었다. 1시간 단위로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고 덧붙여 삼시세끼가 딸려온다. 토요일도 일하기에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50만엔이 넘는다. 그가 말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내용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1개월 정도 계속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 트럭 유도 그것뿐. 단 장소는 산속. 제일 가까운 민가까지 차 타고 30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곳에 있는 프리페브에서 자면서 몇 시간 간격으로 토사를 실은 트럭을 유도한다. 그 현장에는 주에 한 번 보급과 정리하러 오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사람을 늘려도 상관이 없지만 1급을 나누어야 한다. 둘이라면 1급 4만엔. 나는 혼자서 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 일은 빚 때문에 상황이 절박한 사람을 위한 일이야. 일단 일주일 정도 해보고 그만두고 싶으면 주저없이 말해줘.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야,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그만두냐? 내가 그렇게 말하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첫날 더러운 벤의 조수석에서 계속 아침부터 산길을 가고 있었다. 마지막 민가를 본 지 30분 이상 지난 것 같다. 가게는 1시간 정도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 운전석에 있는 아저씨는 내가 다중 채무자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젊은데 힘들겠구만 이라느니 여기서 조금만 열심히 일해봐 라고 말한다. 나는 설명하는 것도 귀찮았기에 적당히 말에 맞추었다. 현장에 도착했다. 아저씨가 설명한다. 일하는 방법과 발전기 사용법 등 프리페브 생활 방식. 그럼 일주일 뒤에 또 올게. 한바탕 설명을 끝내더니 아저씨가 벤을 타고 산길을 내려갔다. 아저씨가 사라지니 갑자기 산소리가 들렸다. 새소리, 벌레소리, 나무소리, 그리고 프리페브 발전기 엔진의 소리. 일단 프리페브에서 짐을 풀었다. 텔레비전 같은 건 물론 없었다. 그래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게임 5개와 소설 10권을 가지고 왔다. 짐을 정리하고 있으니 트럭이 왔다. 배운 대로 유도를 했다. 트럭 운전사는 나를 흘끗 보더니 묵묵히 작업을 한다.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첫 일이 끝나고 트럭이 떠났다. 편한 일이다 라고 이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밤이 되었다. 밤에도 몇 시간마다 트럭이 왔다. 꾸벅거리고 있으니 무선이 울리고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 펄쩍 뛰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잘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짜증이 밀려온다. 벌레가 많이 몰려드는 것도 싫었다. 프리페브에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 벌레가 몰거린다. 이 주변에 불빛이라고는 프리페브 말고 없으니 당연하겠지만 손바닥보다 커다란 나방이 창문에 쿵 소리 내면서 부딪혔을 때는 아무리 날아도 심장이 철렁했다. 아침이 되니 벌레들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일단 이를 닦은 뒤 맥주를 마셨다. 물은 간이 샤워나 세안을 위해서 아껴야 했다. 마시려면 맥주를 마시라며 아저씨가 맥주를 잔뜩 두고 갔다. 확실히 만취하지 않으면 다소 취해도 일하는 데 지장은 없어 보인다. 나는 생각보다 고된 작업 환경에 술을 마셔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일주일째 낮 무선으로 연락이 왔다. 키쿠타였다. 지금부터 여기로 온다고 한다.
잠시 뒤 커다란 자동차가 흙먼지를 휘날리며 산길을 올라왔다. 조수석에서 기쿠타가 내리기에 나는 프리페브 안으로 들였다. 우린 지금부터 작업할 거야.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프리페브 안에 있어줘.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이라는 건 아마도 내가 예상했던 그 일일 것이다. 프리페브 안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리고 있으니 몇 명이 차를 내리는 소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발소리와 같이 이야기 소리가 멀어진다. 제대로 잡아 라거나 무겁구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실제로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공포가 밀려왔다. 특히 생각보다 고된 환경에서 일하느라 쌓인 피로가 그런 공포심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것 같았다. 1시간 뒤에 그가 돌아왔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뭘 했는지 묻지도 말고 남에게 말하지도 마. 자, 일해보니까 어때? 더 할래? 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 준비할게.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역시 계속하는 건 힘들 것 같았다. 그에게 그렇게 말하자 알았다며 내게 돈을 쥐어주었다. 그 나름대로의 성의라고 생각해 잠자코 그걸 받았다. 그럼 산에 내려가면 아저씨한테 연락해둘게. 데리러 올 때까지 참아줘. 그렇게 말하고 기쿠타는 차에 타더니 또 흙먼지를 휘날리며 돌아갔다. 그들이 작업을 하던 현장 안쪽이 궁금했지만 가급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나는 여기를 떠난다. 아까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자. 저녁이 되자 툭툭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다음 사람도 준비해야 하니까 그렇게 빨리 올 리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프리페브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산에서는 밤이 일찍 찾아온다. 도심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둠이 찾아온다. 나는 깜깜해지기 전에 비를 맞으며 손전등을 한 손에 들고 발전기의 연료를 보충하러 갔다. 연료가 떨어져서 정전이 되는 건 질색이다. 연료를 가득 채운 뒤 프리페브로 돌아와서 여기서 마지막 식사가 될 간소한 저녁을 먹었다. 다 먹었을 즈음에는 이미 밖은 깜깜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아저씨를 기다리면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 쿵 하고 문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했다. 커다란 벌레가 부딪힌 걸까? 그거랑 별개로 불길한 생각도 머리에 스쳤지만 가급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달려있다. 평소에는 문을 잠글 필요가 없기에 잠그지 않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가 잠금을 걸었다.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진정하기 위해서 정리해둔 짐에서 휴대용 플레이어와 스피커를 꺼내어 음악을 틀었다. 음악이 들리니 조금이나마 공포심이 가셨다. 쿵 소리가 이번에는 문 오른쪽 옆부근에서 소리가 들렸다. 등골에 섬뜩한 오한이 느껴진다. 쿵 소리가 또 들렸고 오른쪽 벽이다. 벌레다. 벌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소리가 들리는 주변을 응시했다. 쿵 소리가 아까보다 더 오른쪽에서 들렸다. 소리는 오른쪽 벽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 같았다. 그 앞에는 창문이 있다.
내 눈이 창문에 못 박혔다. 그때 쿵 하고 창문 바로 왼쪽에서 소리. 이제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깜깜한 창문을 바라보았다. 고동이 커진다. 새까만 창문에 새하얀 것이 보였다. 새하얀 손, 새하얀 손가락 끝이 창문에 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쳐서 가능한 창문에서 떨어졌다. 등이 반대쪽 벽에 부딪힌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순간 프리팹의 불이 꺼졌다. 밖에서 들려오던 발전기의 소리가 끊긴다. 어둠 속에서 난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등 뒤에서 콩소리가 들린다. 엉금엉금 기어서 나는 거기서 달아났다. 뭔가에 부딪히거나 뭔가를 밟았지만 어두워서 알 수가 없다. 문득 나는 주머니 속에 자그마한 손전등이 들어있다는 걸 떠올렸다. 황급히 켜서 여기저기 비추었다. 자그마한 빛에 시내가 조금 환해졌다. 쿵소리가 아마도 왼쪽 벽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지만 나는 무시하고 문으로 달려갔다. 그때 찰컥찰컥 소리가 들렸고 다급한 마음에 잘 열 수가 없었다. 문을 잠근 걸 비로소 떠올리고 잠금 장치를 풀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깜깜한 어둠 속 손전등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프리팹의 오른쪽 끝에 뭔가가 보인 것 같아 그곳을 비추었다. 키가 작고 팔이 비정상적으로 긴 여자가 프리팹의 뒤에서 반쯤 몸을 내밀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축 늘어뜨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하얀 옷이 어둠 속에서 어슴풀에 떠올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다.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다. 아니다. 무릎 밑부분이 없었다. 여자 다리는 허벅지까지밖에 없었다. 팔은 축 땅에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비에 미끌리면서 구르듯이 산길을 달려내려갔다. 뒤는 바라볼 수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심장과 폐가 찢어질 것 같았다. 산길을 계속 달려내려가서 얼마나 도망쳤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빗속에서 주저앉았다. 이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 뒤에서 저벅 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주저앉은 채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허벅지까지밖에 없는 다리로 서 있다. 무표정하지만 부릅뜬 눈이 나를 보고 있다. 공포와 피로 때문에 이제 달릴 수가 없다. 여자한테서 도망치려고 나는 양손으로 땅을 짚으며 필사적으로 기어서 도망쳤다. 뒤에서 몸을 끄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뒤를 비출 여유도 없이 필사적으로 달렸다. 점점 소리가 다가온다. 이제 내 다리 바로 뒤에서 소리가. 갑자기 눈이 부셨다. 자갈을 밟는 커다란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다. 괜찮나? 아저씨였다. 나는 아저씨를 본 순간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늦었어. 아저씨는 피로랑 안도감에 울고 있는 내게 말했다. 상관없었다.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나를 마을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데려다 주었다. 헤어질 때 아저씨가 말했다. 짐은 나중에 보내주마. 그건 그렇고 위험했구나. 아저씨도 그게 보인 걸까?
그날 밤은 몸이 떨려서 잠이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서 곧장 나는 키코타를 만나러 갔다. 큰일이었구나. 키코타는 그 말 딱 한마디만 했다. 돈을 받고 사무소를 나갈 때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후 그와는 만나지 않는다. 나는 그를 피하게 되었다. 키코타와 나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때 키코타가 중얼거렸던 말이 아직도 생각난다. 역시 안 들어간다고 자르는 게 아니었어. 아이고, 30억 벌기님 에드벌룬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안경을 벗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뭔 얘기일지. 아, 오늘은 사탕 안 먹었네. 아이고, 떨궜어. 역시 레몬 사탕이지. 근데 괜히 나도 안경 쓰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구만. 이번 이야기는 안경을 벗지 마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만화를 너무 많이 읽은 탓에 점점 시력이 내려가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안경이 없으면 도저히 생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인이 된 지금은 안경을 하도 써서 그런지 안경이 몸의 일부가 될 정도로 위화감이 없어졌다. 내게는 실은 시력 문제 말고도 안경을 벗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회사에서 귀가를 하던 중에 비가 내렸다. 우산이 없었던 나는 비를 맞으면서 돌아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졌기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처마 밑으로 피했다. 머리카락이나 얼굴뿐만이 아니라 안경에도 빗방울이 묻었기에 그걸 닦아내려고 안경을 벗었을 때였다. 문득 눈앞을 바라보니 모기만한 검은 점이 있었다. 눈에 먼지라도 들어갔나 싶어서 문질러 보았지만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 비문증인가? 안과에 가보기로 마음을 먹고 안경을 다시 쓴 순간 그 검은 점이 사라졌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안경을 벗으니 다시 나타난다. 보통 안경에 뭔가가 묻었기 때문에 그걸 쓰면 검은 점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라니 이상했다. 후에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역시 비문증이라고 한다. 의사는 노화랑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뒤로 사태가 악화되었다. 한번 인식하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인간의 심리. 그 후로 안경을 벗을 때마다 검은 점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쫓게 되었는데 그 검은 점이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는 모기만 했던 게 비비탄만 해졌다가 급기야는 구슬만큼 커졌다. 게다가 단순히 원이라고 생각했던 그건 크기가 커지니 왠지 별 모양처럼 보인다. 나는 바로 안과에 예약을 해서 이틀 뒤에 진찰을 받으러 가기로 했다. 그 이틀 동안에도 검은 별은 점점 커져갔다. 그걸 보는 사이에 나는 한 가지 착각을 한 걸 깨달았다. 그건 별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사람 형태를 한 물체가 안경을 벗을 때마다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그건 특정 각도에서만 보였다. 그게 북동쪽 귀문에서 다가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소름이 돋았다. 문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떠올랐다. 안경을 벗었을 때에는 술래가 눈을 가렸을 때이고 보이지 않는 동안 인형이 귀문 쪽에서 내게로 다가온다. 안경을 썼을 때는 술래가 돌아보았을 때로 보이는 동안에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걸 깨달은 나는 안과에 갈 때까지 목욕을 할 때도 잘 때도 안경을 벗지 않았다. 이틀 뒤 나는 안과에 갔다. 진찰을 받는 동안 계속 안경을 벗고 있어야 했다. 운 나쁘게도 내 뒤쪽이 귀문이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다. 도중까지는 뒤를 흘끗흘끗 돌아보았지만 눈을 진찰할 때는 머리가 고정되어서 돌아볼 수 없었다. 겨우 진찰이 끝나고 뒤를 돌아본 순간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졌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몇 초 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나는 황급히 안경을 집어서 썼다. 그 녀석은 벌써 코앞까지 와 있었다. 시야 전체를 덮을 정도로 거대한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귀울림이 나서 주변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직 제법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는지 안경을 벗고 있는 시간이 길었던 게 문제였는지는 그건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안경이 벗겨지지 않도록 검은 끈으로 머리에 고정시켜 두었다. 주변 사람들이 더러 그 이유를 물어보긴 하지만 안경 상태가 안 좋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이제부터는 액마기가 가능한 절이나 신사를 찾아가 볼 생각이다. 불과 몇 초였지만 그때 보았던 것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몸은 마치 곰처럼 검은 털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소 같았다. 백귀 야행에서 나올 법한 요괴 같은데 별로 좋은 존재 같진 않다. 내 눈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으니까. 아마 다음에 안경을 벗었을 때는 나는 그놈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혹시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안경을 벗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것은 어느샌가 다가와 당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니. 길망님 어서오세요. 라식하셨나요? 부럽다. 저 시력 많이 나빠서. 나는 언제부터였더라?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때부터 슬슬 안 좋아져가지고. 어릴 때 발견하면은 나아질 확률이 존재한대요? 처음 안경 썼을 때가 시력이 0.7이었나 그랬는데 점점 나빠졌어. 아, 일찍 발견하셨네. 제 동생도 안경 쓰거든요. 근데 걔는 웃긴 게 내가 안경 썼던 게 너무 부러웠대. 멋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눈을 좀 나쁘게 하는 습관을 들인 거야, 얘가. 그러고 안경 쓰게 되고 지금 겁나 후회하잖아요. 시력은 모르겠고 저희가 렌즈를 끼잖아요. 근데 동생이 렌즈 도수가 마이너스 7이고 제가 마이너스 5, 5.5 이렇게 되거든요. 걔 나보다 시력이 안 좋아. 전 라식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저는 난시에다가 약간 난시가 있으면 라식이 안 된대요. 그 대신에 스마일 라식인가? 그거 하면은 된다는데 비싸대요. 나 또 하고 싶어. 0점이면 진짜 좀 많이 안 좋으셨네.
아니 오늘 어쩌다가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생일 때 레터링 케이크 vs 호텔 케이크 얘기가 나와가지고 동생한테 야 나는 무조건 호텔 케이크지 이랬거든요. 레터링 케이크는 맛이 없어. 케이크만 안 가린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동아리방 얘기입니다. 동아리방 하면은 그 파란색 마네킹? 그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임팩트가 셌다. 그거 저희 어머니도 그 질문 들었을 때 그냥 그것보다 딸기 와플 같은 거 잔뜩 먹고 싶다 이러길래 동생이 옆에서 그거 말고 둘 중에서 고르라잖아 이러고 꼽줬는데. 자, 그래서 동아리방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동아리방입니다. 저는 툭하면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자고 가던 대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쯤 학생회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은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저 혼자 학관 꼭대기층에 위치한 동아리방에서 첫차 시간까지 잠시 눈 좀 붙이자며 항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동아리는 음악 동아리였고 아무래도 방음 설치까지는 어려웠기 때문에 학관 가장 꼭대기 구석에 위치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여름이어서 그늘지고 선선한 동아리방은 잠시 눈 붙이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동아리방 안에 있는 소파가 오래되어서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편해서 그날도 그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이 꽤 취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악기도 한번 쳐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혼자 별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친한 여자인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벽인데 아직도 안 자냐? 또 술 먹고 밖에서 자냐? 여자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등 비몽사몽하며 통화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파에 누워서 기타를 치며 핸드폰은 스피커 모드를 한 뒤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말하다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야, 왜 그래? 라면서 괜찮냐고 물으니 친구는 비명을 질러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야, 뭔데 소리를 질러? 라며 물었는데 친구는 무슨 소리를 하냐면서 자긴 그런 적 없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이랑 같이 사는 친구가 새벽에 그렇게 크게 이 시간에 비명을 지를 순 없는데 말이죠.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그냥 술에 취한 상태고 스피커가 고장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간 뒤에 친구랑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또 한참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또 비명을 지르고 그때 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친구의 장난이거나 내가 미쳤구나.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스피커폰으로 해놓은 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놔뒀는데 그 비명이 정확하게 핸드폰에서 들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또 친구한테 물었죠. 너 방금 비명 소리 못 들었어? 아까 그 소리 금방 또 났어. 친구는 야, 비명 소리는커녕 아까부터 너 드럼인지 뭔지 치는 소리 때문에 네 목소리도 잘 안 들려 라더라고요. 두 번째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고 드럼 소리는 절대 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바로 다시 동아리방에서 나왔습니다. 불 꺼진 긴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지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밤에 절대 동아리방에 가지 않아요. 야, 너 친구랑 있었냐? 친구 왜 이렇게 비명을 질러? 무슨 일 있어?
완전 빵 투어네요. 열두 시가 지나버렸군. 그럴 수 있죠. 아, 오늘 뭐야, 이제 금요일이네? 세상에. 그래서 8번 나와입니다. 이거 왜 그거냐면은, 왜 옛날에 수업 시간에 뭐 오늘 12월 1일이네 하면은 야, 1번 나와 이러고 11번, 21번, 31번 나와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국룰이지.
아, 그거 왜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금지가 됐대요. 그렇게 시키는 거. 이젠 안 그런다는데? 아, 뭔 소리야. 안 나가. 10일이랑 그럼 뭔 상관? 맞아, 날짜랑 달에 섞기도 하고. 네, 금요일이니까 청소를 하고 또 뭐 하지? 아무튼 맞아, 틀리면. 아, 근데 나 때 한 고등학생 때부터 체벌 없었는데. 싫은데. 고딩 때도 맞았다고요? 우린 여고라서 그래도 덜한 거였나? 맞은 적 없는데? 그렇게 단호할 건 없잖아.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확실히 말하는 게 낫지. 아, 나 지각했었는데 우리 담임이 나보고 공황장애있냐 그랬다? 지각인데 공황이 왜 나와요? 몰라. 그렇게 주면은 뭐랄까 기대하게 되잖아. 방송할까. 내 맘이에요. 근데 뭐야, 아무튼 그때 담임이 좀 그랬어. 나는 이거 뭐지? 그니까 내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그때 좀 집이 좀 그랬나 봐. 집안이.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담임이 와가지고 네가 만화 주인공이냐, 너 약간 주인공병 있는 것 같다 이랬다? 약간 걔가 좀 집에서 막 폭력을 당했다거나 그런 일이었는데. 아, 담임이 좀 이상했어. 나 그런 말 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선생님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남자쌤이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사립이어서 더 했지. 선생님이 잘 안 바뀌니까. 근데 2학년 때 담임은 되게 좋았다. 어른 돼서도 연락했었는데. 와, 번호 아직도 있네. 아, 근데 그 쌤이 내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승의 날을 찾아가? 네, 찾아간 적 있어요. 그 뭐야, 고2 때 내가 약간 괴롭힘 비슷하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를 하루 안 갔어요. 근데 그 쌤이 이제 그러면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앉아가지고 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쌤이 나한테 너 담배 펴? 술 마셔? 이러길래 둘 다 안 해요 이러니까 착하네. 근데 걔네들이 진짜 못됐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좀 감동받았어. 난 무조건은 내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고요. 그 쌤이 제일 좋았다. 고3 때는 좀 담임쌤이 고3 담임이 처음이어서 애들이 좀 불만이 있었달까 그랬었죠. 또 학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학교 생각이 나는데 진짜 좀 아직도 근무하실 거예요. 나는 저기 오히려 나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좀 무서웠던 게 들어봐봐요. 나 초등학교 때였어. 2학년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2학년이면 9살이잖아. 근데 그때 기억이 난다는 거는 진짜 엄청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시험을 봤어요. 예를 들어 문제가 25번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1번 틀린 사람 나와 해가지고 애들이 쫙 나와. 쌤이 남자 쌤이었는데 좀 나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등짝을 한 대씩 엄청 팍 때려요. 틀린 만큼 맞는 거야. 솔직히 9살이면은 애기잖아요.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내가 그때 딱 한 문제를 틀렸어. 전 과목에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답이 소방관이야. 근데 경찰관이라 쓴 거지 내가. 그럼 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답이 땡땡인데 얘네가 뭐 세모라고 말했다. 이러면 애들이 막 비웃어. 그리고 한 대씩 맞고 들어가는 거야. 레알 트라우마 됐어 그거. 그때 지역이었지. 지역이 인천이었거든요. 거기 마계라 그러잖아. 거기 교육 환경도 그렇게 막 교육 환경 따지면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었어요. 암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애들이 다 비웃고 있고 나는 맞고 있고 얼마나 트라우마야. 그 쌤 이름도 생각나요. 아직도 선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하겠지. 그때 60대였으니까. 근데 진짜 팠어. 인천 살면 마개인이지. 전 엄밀히 따지면 고향은 인천이라. 근데 인천 집이 좋았긴 했는데. 근데 진짜 좀 어이없잖아요 그런 거. 인정합니다. 여긴 마계예요. 거기 어디 돌아다니면 삥 뜯기는 데도 있다면서요. 주안 쪽 다니면은. 정말 무서운 동네야. 가보셨나 보네. 진짜? 근데 어렸을 때 나 이사 왔을 때 나 다시 인천 가고 싶어 이랬는데 인천 가고 싶어. 인천 살았을 때는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1층 살았었는데 저도 뭐 그립긴 하네요 인천. 근데 커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 게
여기는 좀 교통이 좋아요. 그게 커. 부평이 술 먹고 제일 사고 많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막의 중심지. 아 부평이 저기 마왕 소굴이구나. 부평 호박 나이트. 아니 그 뭐야 옛날에 이제 같이 놀던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 인천 살았었거든요. 거기 롤 클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부평 호박 나이트였어. 왜 하필 지어도 그런 이름을. 부평 호박 나이트. 창의적이야 진짜. 아니 그런 적 있었어요. 저기 뭐야 그 오빠들 중에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다이어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다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아니거든. 우리 아빠 헬스장 관장님이었거든. 우리 아빠도 잘하고 아빠 알려준 거거든. 이러고 이제 나도 오빠 아니거든. 우리 아빠도 헬스장 관장이었거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아빠한테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그 오빠 이름이 뭐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 이러니까 그 누구씨 아들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저기 인천 살 때 우리 아빠 헬스장 바로 앞에 헬스장 하셨던 분이래. 알고 보니까 아는 사이였어. 부모님끼리. 그래서 너는 키를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서로 아빠 부심 부리다가 결국에는 아빠들끼리 친구였다. 그래서 모임도 있어요. 거기 헬스 저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 따라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버님을 아무튼 신기했죠. 우리 그때 한참 그 얘기 계속 했었다. 다른 친구들한테 얘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아는 사이다 이러면서 참 해창들은 무서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빠 무섭지. 아 근데 진짜 뭐랄까 착한 애 몸이 무섭다고요? 맞아 그렇죠. 아 근데 진짜 그 몸을 만드는데 드는 노력이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말랐는데 체급이 좀 키운다거나 몸 만들면은 보충제도 먹어야 되고 막 닭가슴살 사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입에서 잘 안 받거든요 저는. 먹긴 먹는데 근데 우리 아빠 좀 안 어울리게 고양이를 좋아해요. 고양이를 잘 다룬달까. 나도 메비리가 좋아. 메비리 귀여우니까. 아니 근데 고양이 난 아빠가 고양이 좋아하는지 몰랐어. 하리 고양이? 애용? 아 근데 우리 집 고양이는 좀 그럼 소통방송 해줘. 거절할게.
아,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나 이것도 공지 써놓을까? 인원 관련 언급하지 말라고? 다른 방들은 언급 금지인데. 내가 제일 기운 빠져. 방종하고 싶은 말이에요. 매일 채팅 많이 치면 생각해볼게. 아하. 디퓨저 거의 다 써가네. 아, 나 안 되겠어. 나 이 말랑카우 그냥 먹어버릴 거야. 말랑카우 그 뭐야, 그거 있어요. 표지에 황금 뭐지? 황금 소가 그려져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거 기념으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 진짜 먹어야겠다. 왜냐면 올해도 거의 끝나가잖아. 그럼 먹어도 되겠지 뭐. 네. 맛있어. 아니, 나 옛날에 귀를 안 뚫어가지고 귀찌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결국 귀를 뚫었어요. 근데 아직 그 귀찌가 남아있네. 근데 귀 뚫은 거 좀 후회돼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염증이 너무 심해. 아니, 귀를 뚫었잖아. 근데 귀걸이 뺐다 끼면 피나. 그리고 막 딱지 같은 거 생겨가지고 소독을 많이 했거든? 근데 내가 피어싱 샵에 가니까 하는 말이, 아, 이거 소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심해졌대.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라는 거야. 소독하지 말고. 그래서 연고 발라주려고. 엄마는 그냥 빼버리라 그러던데. 아깝잖아. 근데 한 번 뚫었는데. 무서워서 생각 못 한다고요? 귓볼이라 괜찮아요. 전 문신은 할 생각은 없어요. 문신 진짜 너무 무섭다. 안 아깝다고? 냅두라고? 냅두려고. 되게 신기한 게 저랑, 그러니까 저희 집에 여자가 셋이거든요. 엄마랑 여동생이 같이 눈썹 문신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무서워서 안 했어요. 눈썹 문신 소름 돋을 것 같은데. 동생한테 물어봐, 어땠어? 이러니까 눈썹에서 그 칼로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이랬어. 안해. 피나는 게 무섭다고? 근데 뚫을 때는 안 아파요. 저 큰딸이요. 아, 요새 남자도 눈썹 문신 하더라. 괜찮던데? 그냥 제가 집에서 첫째예요. 막내가 아들. 너무 숱이 적어? 그럼 눈썹 문신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숱이 적은 편은 아니라서 안 하거든. 그냥 그려 조금씩 나는. 근데 그게 귀찮으면 눈썹 문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이라인 문신도 했거든요. 반영구로. 그거 좀 부럽긴 한데 오 진짜 아프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안쪽 점막에다 하는 거잖아요. 제일 예쁜 거요? 되게 예쁜 거 우리 집 고양이. 그래 저보다 제 동생이 이쁘죠. 객관적으로 봤어도. 제 동생은 연예인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 애라. 셋 중에 내가 제일 별로래. 이거 누구 피셜인 줄 알아? 나랑 사귀었던 전 남친 피셜. 니네 셋 중에서 네 남동생이 제일 이쁘게 생겼어 라고 했어요. 아 남동생은 저기 연예인이 아니라 아이돌 제의를 받았거든요. 거기 회사에서 내 동생 이름 말하면서 얘가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랑 딱이라면서 제발 연습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부탁했는데 엄마가 싫다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 돈 없어 이러고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 동생은 좀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글쎄요 아까운 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 동생은 남동생은 약간 랩하는 걸 좋아해서 쇼미더머니 나간다 이런 말은 하던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야 거기 나갔을 거면 그냥 아이돌 했어야지 이랬는데. 그쵸. 그니까 그리고 오늘은 동생이 집에 오니까 저기를 사왔더라고요. 새우. 먹는 거 말고 키우는 거 조그만 새우 있잖아요. 아 그걸 사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또 사왔네 이러고. 근데 아까 좀 끔찍했어. 달팽이랑 새우랑 같이 키우거든요. 물속에 사는 달팽이랑. 근데 달팽이 먹이를 많이 줘야 된대요. 하루에 한 4번 줘야 된대. 근데 먹이를 안 주니까 달팽이가 새우 먹었어요.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냥 조그만 어항에서 키우던데.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잡아먹었어. 나 그래서 보고 아 이랬는데 웃긴 게 머리는 안 먹는데. 나 그래서 야 진짜 돈 아깝다 이러고 야 고급 먹이 줬네 이러고. 저도 좀 불쌍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감정이입하고 싶진 않네요. 뮤즈찡 하이. 아, 그래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중량님 하잉. 불쌍할 거면 다 불쌍하지 왜 걔만 불쌍해요? 똑같구만. 중량팅 오늘도 비둘기. 역시 귀여워. 그럼 불쌍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글쎄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님은 왜 불쌍해요? 내가 님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안 불쌍한 것 같아? 다행이네. 아니, 치즈덕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네. 치즈덕 캐릭터예요. 그 뭐지? 카톡 이모티콘 있는 앤데 귀엽네요. 응, 치즈덕. 먹는 건 줄 아니 이거 왜고? 그죠? 근데 얘가 오리거든요? 오리? 맞지? 근데 롯데리아 그 유러피안 프리코 치즈버거 그거랑 콜라보 해가지고 너무 귀엽다. 먹는 거 아니죠? 아차차. 다들 치즈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이번에 롯데리아 그거 다시 돌아온 그 유러피언 치즈버거 맛있던데. 음. 음. 오징어 버거 안 먹어봤어요. 맛있나요? 그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먹어보고 싶다. 대리 새우 오징어. 햄버거 싫어해요?
롯데리아는 생각해보면 좀 그렇긴 한데 맘스터치는 좀 그래도 가격 괜찮은데? 으흠. 생각해보니까 햄버거는 맥날인가? 버거킹은 진짜 크잖아요. 사이버는 너무 크던데. 맘터. 근데 버거킹은 너무 커. 으흠. 쟤 왜 저래? 맥날이요? 맥날 좋죠.
사이버가 인정해라. 그쵸. 그래서 오늘 양심상 마지막 얘기는 하고 가야겠죠. 8번 나와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8번 나와입니다. 교실에 앉아있는 30명가량의 아이들 중 방금 앞문으로 들어온 이상한 여자가 보이는 건 나뿐인가 보다. 여자는 누더기 같은 옷차림새에 머리는 산발을 하고 며칠을 안 씻은 건지 꼬질꼬질한 행색이다. 수업 중인 교실에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왔는데도 어째서인지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도 눈치를 못 챈 것 같다. 선생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업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잠을 참아가며 5교시를 듣고 있었다. 여자는 누더기 옷과 산발한 머리를 나풀거리며 가지런히 놓인 책상이 만든 길을 따라 걸어다녔다. 여자 쪽을 힐끗 쳐다보니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턱을 한쪽 팔에 괜 뒤 수업에 집중하는 척했다. 에이, 저 여자 설마 귀신이겠어? 라고 하면서 나는 흔히 말하는 영역도 가위 한 번도 안 올려본 흔한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그 여자는 귀신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여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몇몇 아이들에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듯 했다. 지수가 푸는 책과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기도 하고 달랑달랑 움직이는 인형이 달린 하은이의 볼펜을 보며 어린아이같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여자가 귀신이든 아니든 수업 시간이니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으니 나도 아는 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저승의 존재라면 더더욱 아는 척해선 안 된다는 걸 수많은 공포 이야기를 읽으며 익힌 지식 중 하나였다. 자, 여기 3번 문제 풀어볼 사람?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문제 푸는 사람도 되기 싫었기 때문이다. 오늘 12월 4일이네. 12에서 4를 빼보자. 8번 나와. 호명당한 아이가 일어나려고 의자를 뒤로 빼는 소리를 들은 뒤 고개를 들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현정이의 목을 칼로 그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히익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여자가 그때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공부에 열중하는 척 고개를 푹 숙이고 펜을 바삐 놀리며 여자가 눈치를 못 챘길 바랄 뿐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 여잔 아니겠지 하며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만 살짝 들어봤더니 그 여자의 더러운 옷자락이 보였다. 나는 계속 고개를 푹 숙인 채 교과서만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강제로 눈을 마주친 뒤 말했다. 거봐, 아까 눈 마주친 거 맞잖아. 쇠조각을 긁는 듯한 그런 목소리에 여자 웃음소리의 끝으로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그 상태에서 기절했다.
환자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그냥 똑같죠. 아이고. 이유를 모르겠네. 그럴 리가? 이 정도면 광기가 아닐까. 못다니까.
글쎄요. 웨빌님 진짜 광기네. 난 내 건데.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청소를 좀 하고. 고급진 원성아 늦게 오셨네. 오자마자 바이바이 하네. 오호.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래고랭 잘 가요. 가보겠습니다.